자, 검찰이 오늘 아침부터 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을 겨냥해 20여 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불법 정치자금 때문인 것 같은데 이종훈 평론가님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지난 이제 2021년 5월 달에 이제 그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에 있었던 일과 관련이 된 거고요. 이제 지금 이 돈을 준 분이 그 당시에 이제 한국 공공기관 감사협회장 네. 이던 강모 씨인데 이분이 봉투 10개가 준비가 돼 있으니 이거를 그 윤관석 의원에게 전해달라고 당시 이제 이정근 당 사무부총장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예, 봉투 10개면 얼마입니까? 하나에 얼마가 들어있을까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네. 네, 근데 뭐 글쎄요, 소액이 들어있을 가능성보다는 거액이 그렇죠. 들어있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네. 이제 그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윤관석 의원은 그 당시 이제 송영길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당 이제 사무총장이 됩니다. 송영길 후보가 대표가 되고요. 네, 대표되고 그죠? 난 이후에 이제 사무총장이 되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권에서 굉장히 흔한 일이긴 한데 실세에게 이제 줄을 대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이제 금품 제공한 게 아니겠는가. 예. 그렇게 지금 이제 추정이 돼서 이 부분이 지금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일단 윤관석 의원이 입장을 내면서 부인했습니다. 돈 봉투 의혹과 아무 관련이 없다. 전면 부인인데요. 검찰이 그냥 압수수색을 한 건 아닐 테고 뭔가 결정적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이분 관련한 수사를 하면서 포렌식이 이루어진 것 같고 포렌식 하는 과정이 이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봉투 10개가 준비돼 있다.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 이걸 이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한테 얘기를 한 거고 그게 이제 근거가 돼가지고 뭐 압수수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압수수색 과정에서 뭐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어떤 내용들이 혹시나 나오게 될지 아니면 지금 윤관석 의원 측에서는 본인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어떤 증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런 부분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이정근 사무부총장, 전 사무부총장의 전화기 내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다고 하면 이걸 이제 근거로 해서 아마 양쪽을 다 조사할 것 같아요. 지금 뭐 강내구 전 감사협회장 그리고 윤관석 의원실 이쪽을 전부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검찰이 얼마나 거기서 그럼 자료를 찾아내느냐, 증거를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이 사안이 어떤 식으로 풀려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민주당 쪽에서는 일단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서 여당의 국면 전환용이 아니겠느냐. 자, 검찰의 포렌식 오래전에 있었는데 묘한 시기에 압수수색이 진행된다. 여당 입장에서는 국면 전환이 필요한 시기 때문이 아니냐. 권칠승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당 입장에서 저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근거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최 교수님?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오래 했잖아요. 오늘 재판 결과도 나왔으니까요. 뭐 재판부에서 더 형량이 높은 형량을 때렸던데 어쨌든 그렇게 됐으면 그 전에 이미 포렌식이 됐을 텐데 왜 이 문제가 이제 와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이건 이제 최근 뭐 한일 정상회담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또 오늘 그 어제부터 터진 문제도 도청 미국 정부 당국의 우리 대통령실 도청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위해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뭐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물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건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한 의혹은 든다는 거죠. 왜 포렌식을 그전에 했으면 그때 나왔을 때 하면 될 텐데 이걸 계속 가지고 있다가 뭔가 이슈가 생길 때마다 한 명씩 예를 들면 수사를 하게 되고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몇몇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왜 한꺼번에 안 되고 하나씩 터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게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이슈를 이슈로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좀 근거가 있는 비판이라고 보세요? 뭐 좀 그렇게 볼만한 그런 정황이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관련해서는 이미 그 당시 그러니까 포렌식하고 뭐 그때 보도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뭐 정치인들 이름이 뭐 한두 명 거론되는 게 아니다. 여럿이 떨고 있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 있었고요. 노웅래 의원도 이제 사실은 그 관련해서 수사 받아서 이제 그 국회 뭐 체포동의안도 넘어오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미 그 시점에 사실은 뭐 그 상당수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이상하게 노웅래 의원 것만 있고 그 이후에 별게 없었어요. 잠잠하다가 이번에 이제 또 그 갑자기 이게 이제 불거지니까 뭐 그동안 그러면 이거 그냥 가지고 있다가 써먹을 때를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서야 써먹는 거 하나씩 아니냐라고 터뜨린다. 하는 네. 이제 그런 의혹을 이제 야당 쪽에서 제기를 하는 건데 예. 정황상은 사실은 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좀 없잖아 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 이정근 사무부총장에 대한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뭐 수사라든가 지금 재판 상당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만약에 그 당시에 보도를 우리가 고려를 한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뭐 수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서 여야 불문하고 정치인들 관계된 사람들 나오면 처벌을 하는 것이 네. 사실은 합당한 거죠. 그런데 그때 안 하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곶감 빼 먹듯이 들고 있다가 그냥 예. 써먹는 이런 식으로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비난을 좀 받고 있는 거고 네. 그런 비판을 받을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불법 전당대회 관련 자금, 전당대회 관련 불법 자금 2021년이었죠. 민주당 당시 송영길 의원이 당 대표로 뽑혔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송영길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고 선거가 끝나고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죠. 당의 살림, 곳간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이 됐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검찰의 수사가 송영길 전 대표까지 향할 것이냐 이제 이것도 좀 관심사인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렇게 살펴볼 것 같아요. 이정근 사무부총장하고 이 윤관석 의원이 당시 이제 캠프에서 같이 활동을 했고 네. 아마 이제 이 돈이 이제 검찰이 보는 관점입니다. 검찰이 보는 관점은 이 돈이 아마도 투표권을 갖고 있는 대의원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 사실관계는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단정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검찰의 관점은 그렇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이게 이 내용이 당시에 송영길 대표에게 과연 보고가 됐느냐, 인지하고 있었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찾아내야 되겠죠. 만약에 네. 송영길 전 대표를 조사하려면 송영길 전 대표도 인지하고 있었고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뭐 알고 있으면서 묵인했거나 이랬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하고 윤관식 의원 두 사람이서 그냥 알아서 했다라고 끝내버리면 이제 송영길 대표에 대한 처벌까지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말리지 않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고 묵인했다고 하면 그건 이제 같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검찰이 과연 그 연결고리까지 찾아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예. 송영길 전 대표가 수사대상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돈봉투 전달 정황이 포착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10억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오늘 1심이 나왔는데요. 구형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징역 4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또 재판 결과가 민주당 전대 불법 자금 의혹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궁금한데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이제 긴장하지 않을 수 예.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이정근 전 이제 사무부총장이 어찌됐건 민주당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야당 그 당시 이제 야당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접촉해서 뭔가 이렇게 금품을 전달했다거나 이럴 개연성은 상대적으로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럼 대부분은 다 지금 민주당 소속 그렇죠. 의원들 또는 이제 정치인들일 예. 가능성이 높아요. 뭐 모르죠. 또 그 당시에 뭐 그 청와대 뭐 관계자들 뭐 이런 그 실세 그룹에 있는 인물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로비 활동을 했다면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수사가 만약에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전개된다 그러면 누가 튀어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네요. 예.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 청와대 근무하던 뭐 그 고위직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흉흉한 얘기들이 좀 들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 뭐 다 옮겨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네. 실제로 뭐 아무개들이 거명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본인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그때 있고. 이제 그런 네. 그 보도도 꽤 나왔었죠.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까지 과연 확대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 예. 노웅래 의원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했고 이번에 또 이제 이 수사를 한다라고 전제한다면 예. 향후에도 계속 수사를 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찌됐건 그 포렌식에 근거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된다라고 전제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이게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그 수사 규모가 커질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전당대회 불법 자금 의혹까지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분명한 악재인 것이 확실한데
자,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겠어요, 교수님. 일단 뭐 이게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죠. 네네. 지금 상황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정근 사무부총장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뭐 판결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제 어쨌든 1심 판결을 하더라도 법원이 판결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사과를 하든 아니면 이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는 이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는 민주당 입장은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뭐 네. 인정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본인들은 전부 다 지금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일단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지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들한테 뭐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네. 아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지켜볼 텐데 뭐 민주당한테 좋은 그 일은 아니죠 사실은. 예. 그래서 만약에 뭐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민주당의 전체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한번 지켜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전당대회 불법 자금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큰 악재인데 좀 상황 지켜봐야 되겠습니다.